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순간적인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정말 화나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즉시 속 시원하게 되받아친다. 그냥 꾹 참는다. 앞뒤 없이 폭발해버린다.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하시나요? 그 자리에서는 뒷목 잡기 혈압이 오르고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지만 정작 이거다 싶은 말로 되받아치거나 격렬하게 화를 내지도 못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왜 그때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지 하면서 이불킥.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화내는 33가지 방법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책, 그때 이렇게 화냈어야 했는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밝혀낸 전략적으로 화내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가타다 다미미는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나와서 정신분석 관점에서 범죄심리와 마음의 병을 연구하는 정신분석 전문의입니다.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부 우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양적 정서를 흐르는 보편성이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 꽤 많은 책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화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한 적이 있는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화나도 꾹꾹 눌러 참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화내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속에 생긴 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쌓이고 쌓이다 용량을 초과하면 폭발하게 된다. 책 뒷표지에 적힌 이 문장에 이끌려서 맞아 그렇지를 연발하며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는 전략적으로 화내는 방법이라. 그냥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러니까 참지 말고 화낼 일이 있으면 화내라. 이런 게 아니라 무려 전략적으로 화내는 방법이라니.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있다면야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배워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맞춰 적절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몸과 마음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노가 되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표현된 분노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화내야 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낼 수 있다면 그 분노의 힘은 생활 자체를 훨씬 쉽고 윤택한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화를 표현함으로써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을 상대에게 알릴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불만 또는 문제가 있음을 상대가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과 합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화를 낼 수 있어야만 우라와 스트레스의 만성적인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는 화를 느끼고 있으면서 마치 그런 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흡사 화를 내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사람이고 잘 참아내는 나는 적어도 더 품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혹은 화를 내는 행동 자체에 두려움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이 관계가 망가질지도 모른다거나 정작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더 불편한 상황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잴 것 없이 폭발적으로 화를 터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일 경우 그 어려움은 더 크기도 합니다.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라면야 화나는 경우를 당한다 해도 그 지속 시간이 짧고 대부분은 그냥 털어버릴 수 있겠지만 계속 봐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매일매일 숨막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 참 난감함을 넘어서 죽을 맛이지요. 그렇다고 관계라는 것을 무시하고 내키는 대로 그냥 내지르듯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 동료, 이웃, 심지어 가족이 그 대상이라면요. 여기서는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겪는 분노 유발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그때마다 무작정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참고 넘기자니 내가 죽겠고 그런 경우 말이지요. 이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화내는 것에도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는 것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은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저자는 분노의 양팔저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쾌락 원칙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즉각적, 직접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현실 원칙은 현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욕구의 충족을 연기하거나 단념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화를 내서 내가 통쾌해지고 후련해지는 것이 쾌락 원칙에 준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현실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내가 속이 터져버리지 않으면서도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두 기준 사이에 적절한 중심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인생을 중심에 놓고 이익과 손해를 따져봄으로써 적재적소에서 화내는 방법을 계산해내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 과거와 타인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깨닫고 굳이 부딪혀서 힘을 뺄 만한 가치가 없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버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그리고 적절하게 화내는 것과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점 또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돌려 말하려고 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한 약속에 늦게 나타난 친구가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화났어? 화난 게 아니라 네가 늦게 온 바람에 영화 시간을 놓쳤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화가 났지. 늦게 온 너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단 말이야.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고 나는 그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흡사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쪼잔한 것으로 보여질까 봐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팩트가 그렇다고 말하면서 나의 분노 상황을 에둘러 설명합니다. 상대방은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내가 늦었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음에는 늦지 않도록 해야겠다.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대신 내가 뭐 늦고 싶어 늦은 것도 아니고 나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뭐 이렇게까지 툴툴거린담? 차라리 영화를 같이 보자는 말을 말걸. 암튼 이 친구는 원래 잘 삐치는 성격이라 상대하기 힘들어. 이런 식이라면 결국 이 두 사람은 속 시원하게 자기 마음속의 불편함을 표현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분위기 또한 좋게 잘 흘러간 것도 아닌 채 서로에 대해 껄끄러운 느낌 하나만 더 추가한 셈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적재적소에서 화를 내는 것은 왜 꼭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한 번뿐인 내 인생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때 정확한 문장과 어투로 응대하기만 해도 내가 손해보는 일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화낼 줄만 알아도 막힌 인간관계가 풀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인 앤드류 매튜스는 화내는 순간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대신 자신을 괴롭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고 그때 피해는 훨씬 크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아, 미안해. 그 대신 내가 달달한 디저트 살게. 화 풀어. 화나는 일은 그 순간 눈 감고 지나간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에서도 억압한 것은 회귀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대부분은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불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밀려오는 감정에 휩쓸려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꼈을 때 먼저 당신이 느낀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무례하게 억누르거나 좋은 사람 이미지에 숨으려고 하지 않고 분노나 증오, 원망을 전부 스스로의 감정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부당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예시와 모범 답안 역시 제한적인 용도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상황을 참고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그 예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식을 떠올려 볼까요? 불편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직장 상사나 손윗사람에 대해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면서 껄끄럽지 않게 받아치는 대화 요령으로 등장하는 것이 치켜세우고 빠지기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적당히 치켜세우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나 때는 매일 야근해서라도 기한을 넘긴 적은 없었다고.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어. 이번 주까지 그 보고서 끝낼 수 있겠지? 이런 경우 이 선배는 내가 너보다 훨씬 일을 잘해 라는 자기애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화법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덜할 수 있도록 교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선배처럼 일이 빠르지 못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꼼꼼하게 해놓겠습니다. 이 외에 저자가 제시하는 자세한 상황별 예제와 모범 답안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정독해 보세요. 화만 잘 내도 내 인생은 달라진다. 저자의 이 말에 이제는 동의하시나요? 한 가지 더.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화내자. 부록처럼 따라붙은 이 문장 역시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내게 만만한 사람이 내가 화낼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화를 유발시킨 바로 그 사람이 내가 화내야 할 대상이니까요.